자, 이제 15번 연립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우리 수업 때 했던 예제 문제랑 전혀 다를 게 없지만 문제풀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교과서 어디에 이게 처음 나오냐면 일단 74쪽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75쪽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74, 75쪽은 먼저 복습을 하고 그게 되면 15번을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이 74, 75쪽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15번을 풀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더 좀 힘들 수가 있으므로 74, 75쪽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오길 바라고 일단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 74, 75쪽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립 2차 방정식이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조금 더 쉬운 형태. 하나만 2차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1차식인 경우 조금 쉬운 형태였죠. 그래서 그게 74쪽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 다 2차식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거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2차식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이 두식 기억과 니은 중에서 웬만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골라서 인수분해를 해냅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이 식이 위에 만약에 기억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1차식, 첫 번째 1차식 곱하기 두 번째 1차식,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하고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대로 2차식이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2단계로 뭘 하더라. 이제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얘가 0이고 그리고 이게 0이다. 라는 뜻과 좀 일일이 적어보면은 첫 번째 1차식이 0이고 밑에 식도 그대로 0이 되는 이 두 식을 연립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식이 0이 되고 그리고 얘가 0 되거나 식으로 적어보면은 두 번째 1차식이 0이 되고 다음 밑에 식이 그대로 0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단계는 이거 풀어서 나온 답, 그 다음에 요거 풀어서 나온 답 두 개를 합쳐주면은 되는 게 이제 2단계입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이제 하나가 1차식, 하나가 2차식. 즉 1차식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이죠. 그게 사실 교과서에서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이제 그것도 좀 복습을 하면 이제 요거는 조금 간단하죠. 바로 1차식을 기억을 한 문자 좌변에 한 문자만 남긴 꼴로 y는 꼴로 고치든 x는 꼴로 고치든 나머지 식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를 해서 얘를 갖다가 어디에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죠. 대입하는 이유는 문자 두 개를 뭘로 만들기 위함이다? 한 개로 통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하나의 문자를 소거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15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74쪽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복습을 하는 걸 먼저 추천합니다. 자, 먼저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을 보니까 지금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라서 문제풀이가 길겠죠. 요거죠. 그래서 1단계에 따라서 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골라서 인수분해합니다. 자, 한눈에 보더라도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인수분해하면 영상 멈추고 인수분해는 좀 스스로 해보시고 스스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y가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x가 y가 되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 2단계로 갑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주어진 2단계는 첫 번째 1차식 x가 마이너스 2y 그리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3y제곱은 7. 자, 이러한 방정식과 또는 x는 y 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3y제곱은 7. 자, 요 두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까지가 1단계였고
여기서부터 2단계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먼저 풀고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식은 여러분이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1차 식과 2차 식의 연립은 1차 식을 좌변에 한 문자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는 건데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의 x자리에다가 x 대신에 무엇을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뭐 기억이라 하고 니은이라 했을 때 기억을 니은에 대입을 하면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항상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하면 4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3y제곱은 7이니까 정리하면 y제곱은 7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y값은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항상 답이 즉 해가 x값 y값이 한 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y값에 맞는 x값을 함께 찾아줘야겠죠. 그러려면은 x랑 y를 함께 품고 있는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관계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에 여기에 x랑 y랑 품고 있는 가장 간단한 관계식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y에 루트 7을 대입을 하면 x가 얼마? 마이너스 2루트 7 나오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y값 얼마? 마이너스 루트 7을 대입을 하면 x값이 2루트 7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답 2개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멈추고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는데 연습이 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연습이 좀 되어 있으면 빨리 될 건데 일단 연습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봤다 치고 선생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억을 니은에다가 대입을 하면 조금 쉽죠. 자, 그대로 괄호로 항상 하시고 괄호 안에다가 x 대신에 y를 대입을 하면 이제 암산을 좀 하면은 7y제곱은 7이 되어서 y제곱은 1이 나와서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당연히 여기에 맞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x랑 y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1,1 마이너스 1,1 두 개의 해가 나오겠죠. 그럼 총 합해서 이것들이 내가 문제에서 찾는 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값, 알파값 이 해를 각각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알파, 베타가 이제 이 값들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냥 기호만 바꾸는 거니까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되는 종류가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무엇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한 것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2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수 있고 또 2개 더하면은 루트 7이 될 수가 있고 또 2개 더하면은 2가 될 수 있고 또 2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부호만 다르게 이렇게 2개씩 나온 게 우연의 일치 같은데 문제를 보면은 x제곱 그리고 y제곱 들어가 있고 식의 생김새가 굉장히 대칭적인 것을 보아 이게 우연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절대값만 갖고 부호만 다르게 나옵니다. 시간 없을 때는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당연히 음수는 생각할 필요 없고 2 아니면 루트 7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와 루트 7의 대소만 크기만 좀 비교를 하면 자, 둘 다 모양이 지금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모양을 이게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는 무엇이 큰지 작은지 파악할 때는 꼴을 즉 모양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 다 루트가 있는 형태로 고치면은 2는 루트 4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모양이 비슷해졌으니까 루트 안에 수 가지고 대소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루트 7이 2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루트 7이다.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 항상 4점짜리로 이제 뒤에 28번쯤에 나오는 그런 문제로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부분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연립부등식이죠.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이제 세 개의 식이 이렇게 한 줄로 적혀 있는 건 역시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과 같다. 대충 같다라는 것을 이 기호로 쓸게요.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러한 두 식을 연립한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립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B를 한 번씩 포함하는 이렇게 두 개씩을 그대로 들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그 영양 기르기에 보면은 식을 잘못 들고 와서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요렇게 들고 와서 양쪽 끝에 있는 두 개를 들고 와서 이렇게 연립해서 틀린 학생들 예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반드시 이 연립부등식의 가운데 있는 식 B가 두 식에 모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연립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문제는 이 끝에 가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부등식 형태로 고치면 요거 항상 요게 두 번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7-5x보다 a-4x가 작다. 그리고 7-5x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고치고, 자, 이것을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를 좌변으로 몰았으면은 숫자는 우변으로, 거꾸로 문자를 우변으로 몰았으면 숫자는 좌변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5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a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이 돼야 되죠. 뭐 이항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a는 7-a보다 작다. 그리고 밑에 것도 여러분 영상 멈추고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식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정수 x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자, 이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원래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이 1번을 수직선상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공통 부분이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 두 개를 수직선상에 표시하려고 보니까 7-a와 1의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큰지, 즉 수직선상에 7-a를 1보다 오른쪽에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자, 그런데 선생님 저번에 중단한 학습점검 영상 할 때 이거랑 똑같은 문제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수직선에 표시를 하는데 두 개 대소관계를 모를 때에는, 즉 7-a와 1의 대소관계를 지금처럼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경우를 나누라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7-a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경우 7-a가 1보다 클 때, 뭐 같다 부분은 보통 크다 쪽에 같이 몰아서 넣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본인이 같다를 여기에 넣는 게 좀 미심쩍으면 그냥 세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림을 세 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같다는 이 크다라는 경우에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포함시켜도 문제는 풀리지만, 자, 그러면 경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두 개를 그대로 수직선상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7 일단 요 대소관계를 아니까 7-a와 1의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자, 1번씩 x가 7-a보다 작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씩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해주니까 자, 공통 부분에 정수 x가 한 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말은 해가 있다 없다? 자, 해가 없으니까 이거는 문제 상황이 말이 안 되죠. 자, 그 말은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이 경우가 틀린 경우라는 겁니다. 7-a는 1보다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사실 맞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7-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이게 1번식이고, 그 다음에 2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공통 부분이 보이죠? 자, 이게 해의 범위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 정수 x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부터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색 안에 정수 x가 한 개가 들어가려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정수부터 보세요. 자, 1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개뿐인 정수의 정체는 사실 1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이 공통해 부분에 1을 제외한 다른 정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0이 이 빨간색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분명히 않고 문제는 의심 가는 게 이제 2인데 2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는 일단 어디에 표시를 해야겠어요? 7-a보다는 왼쪽이 아니라 어디에? 오른쪽에 2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선생님 방금 중요한 거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의고사 푸실 때 그냥 그림 가지고 대충 판단하셔야 되는데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가 이 값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만 결정을 해서 바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왼쪽에 있으면은 요 공통 범위에 정수가 두 개 생기는 거니까 아니니까 왼쪽이 아니니까 어디? 오른쪽에 그냥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등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이나 4나 이런 정수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거죠. 요만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7-a는 일단 2보다는 왼쪽에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적고 나서 선생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거는 지금부터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 부분 좀 적고 지나갈게요. 지금 이것처럼 부등호 방향 먼저 결정하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결정하시고 같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영부영 고민하다 보면 중요한 건 놓칩니다. 하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는 지금부터 천천히 고민하는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하고 7-a가 같아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공통 범위는 아예 정수를 포함을 하지 않겠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점과 이 점이 같아지면은 공통 범위에 정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같아도 될까요? 만약에 같아지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만 들어갑니까? 1 하나만 들어가니까 문제를 만족하죠. 그 말은 여기가 2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같아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호는 천천히 고민하고 일단 여기 그림에 표시한 것으로부터 방향 먼저 결정한다. 방향 먼저 결정하고 등호는 천천히 고민한다. 자, 요 과정을 꾸준하게 능숙하게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a는 1보다는 확실히 커야 되고, 그리고 7-a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요거 정리하면은 a가 6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거 정리하면은 a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 16번 설명을 했고, 이 다음 영상에서 17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